자, 그럼 이제 시작할게요. 제가 전문 강사가 아니다 보니까 하다가 곁다리로 막 나가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저도 시계를 딱 보고 1시간에 이 한 장을 마무리하도록 할 거예요.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제 배울 내용이 뭐냐 하면 그림으로 생각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게 필요한지 이거부터 설명을 하기 위해서 앞에 이 두 인물을 미리 그려놨어요. 제가 이것도 그리려고 하다가 1시간에 딱 안 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이제 준비를 했어요. 옆에 이렇게 보시면 두 인물이 있는데 옆에 있는 분은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은 인디아나 존스는 젊은 분들은 모르시죠? 네, 그 두 분인데 이분들한테 어떤 점을 배울 게 있는지 제가 이제 설명을 하면서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분은 제가 볼 때는 다양한 분야를 다 잘했어요. 지금 여기서 가지가 이렇게 나가는데 가지 위에다가 생각을 적어 볼게요. 이분은 뭘 했냐면 다양한 분야를 다 잘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두뇌의 다양한 부분을 거리낌 없이 다 썼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냐 하면 이분은 노트를 했어요. 노트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는 노트하고 좀 다른 점이 이 노트 안에 글자도 있는데 막 그림도 있고 거의 뭐 수준이 낙서 수준이었어요. 자, 조금 확대를 해볼까요? 자, 이분이 이제 어떤 시대에는 만년필 같은 걸 썼겠죠. 만년필. 이걸로 노트를 했어요. 노트를 했는데 이분의 노트 안에는 문자와 그리고 이미지가 동시에 있는 그런 노트였던 거죠. 이렇게 문자와 이미지를 같이 쓰게 되면 운해와 잔해를 함께 사용할 수가 있어요. 운해가 이쪽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 입장에서 운해니까. 그리고 요거는 잔해겠죠. 우리가 보는 쪽이 아니고 잔해. 여기 잘 이해가 안 되신다는 분을 위해서 제가 요 코를 하나 그려 놓을게요. 자, 이렇게 운해와 잔해가 여기 있어요.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노트를 이용해서 운해와 잔해를 이렇게 고르게 쓸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옆에 인디아나 존스는 뭘 배울 수 있느냐? 이분은 보물지도가 딱 생기면 일단 호기심을 가지기 시작해요. 호기심. 그리고 저거 이제 가져야 된다 하면 끈기 있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걸 이제 가지고야만은 신발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노력하는 끈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이제 미래를 살아갈 아이들한테 필요할 소양이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그림으로 사고하는 능력 요거하고 또 뭔가 자기 스스로 찾아가지고 끈기 있게 뭔가 이루어내려는 능력,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 두 사람이 썼던 방법이 이제 한 분은 그림, 한 분은 지도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과 지도를 어떻게 우리가 이제 학습이라든지 사고에 활용할 수 있는지 사례를 간단하게 역시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오다가 뭘 봤는데 제 얼굴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조금 빨리 그린다고 그림이 해체가 될 수 있는지 좀 양해를 해주세요. 자, 요거 저예요. 오다가 보니까 여기 벚꽃이 다 시들었더라고요. 이렇게 벚꽃이 시든 벚꽃을 제가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고 있었어요. 저는 이 벚꽃을 봤는데 너무 귀엽고 앙증맞더라고요. 그래서 이 벚꽃을 봤던 경험을 여러분들하고 나누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뭔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겠죠. 하다가 이제 그림으로 그려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거예요. 자, 벚꽃이라는 걸 보면, 자, 벚꽃을 한번 그려볼게요. 벚꽃은 요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요렇게 생겼어요. 암술수술 뭐 이렇게 있고, 하나 더 그려볼까요? 예로 보이니까.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있고, 꽃받침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꽃받침부터 하고, 옆에서 보니까 이렇게 보일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혹시 이게 이제 벚꽃인지 모를 수도 있으니까 벚꽃 이렇게 적어 놓어 볼게요. 자, 벚꽃을 봤어요. 벚꽃을 본다라는 것은 눈으로 본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눈으로 벚꽃을 봤어요. 그래서 눈을 이렇게 그려 볼게요. 눈으로 봤어요.
보다. 눈으로 보면 우리는 어떤 정보를 가지게 되냐 하면 일단 벚꽃의 모양을 알게 되죠. 아, 벚꽃은 이렇게 생겼구나. 저도 벚꽃을 자세히는 처음 봤어요. 그 다음에 벚꽃의 색, 그 다음에 벚꽃의 크기, 그 다음에 벚꽃이 떨어져 있는 위치, 그 다음에 뭐 떨어지는 방향, 나 앞에서 어디에 있었다 이런 방향,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눈으로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는 뭔가를 감각할 때 눈만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요게 이건 뭐예요? 귀예요. 들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자, 이렇게 들을 수가 있죠. 이렇게 듣게 되면은 뭐를 알 수가 있냐면 벚꽃을 볼 때 불었던 바람 소리, 이렇게 휘잉 하는 바람 소리. 그 다음에 찻길이니까 자동차가 빵빵거리고 움직이는 소리. 그 다음에 뭐 사람들 요즘 이제 봄날이니까 다 이제 기분이 좋죠. 웃음소리. 뭐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좀 더 가까이 이제 다가와 봤어요. 이제 이 벚꽃을 제가 이렇게 잡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렉이 걸리네요. 이렇게 잡으면 이 벚꽃을 만지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만지게 돼요. 만지게 되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벚꽃의 촉감, 그 다음에 벚꽃의 입체적인 모양, 평면적인 모양이 아니라 그 다음에 벚꽃의 구조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가까이 코에다가 만약에 갖다 대면 코에 뭐가 갖다 댔죠? 갖다 대면 냄새를 맡게 돼요. 그래서 냄새를 맡게 되는 거죠. 냄새 맡다 이렇게. 냄새를 맡게 되면 벚꽃에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벚꽃 냄새가 나겠죠? 설명할 수 없는. 그리고 그 냄새를 통해서 예전에 제가 느꼈던 냄새와 결합을 해가지고 저는 이게 옛날에 그 꿀단지에서 나는 냄새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꿀단지에서 나는 뭔가 좋은 냄새. 아무튼 무슨 냄새인지는 몰라도 좋은 냄새예요. 자, 이렇게 이제 벚꽃을 화면이 크게 보이네요, 생각보다. 벚꽃을 이렇게 보면 이러한 정보들을 우리 사람의 감각기관으로 해서 알게 돼요. 그런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것은 벚꽃을 지금 보여드리는 건 아니에요. 머릿속에 있는 벚꽃을 봤던 경험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는 거죠. 이렇게 어떤 감각기관으로 해서 정보를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이 정보가 우리 두뇌에 들어왔다가 이렇게 나가면서 정보뿐만 아니라 어떤 느낌이라든지 감상을 가지게 돼요. 그렇죠? 감상. 근데 우리 사람은 참 희한해서 이렇게 좋은 경험들을 가지게 되면 다른 사람하고 뭔가 나누고 싶어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좋은 경험을 뭔가 좋은 친구들과 생생하게 나누고 싶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나눌 것인가?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바로 이게 뭐예요, 이거? 그림을 통해서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건 펜이에요. 이렇게 생긴 펜. 펜 끝에 보니까 이렇게 뭔가 걸어 놓는 것도 있고, 펜을 밑에는 제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받치고 있어요. 엄지손가락. 그 다음에 위에는 이게 손가락 이름이 뭔지 잊어버렸는데, 뭔가 또 손가락 하나가 또 받치고 있어야지 떨어지지가 않겠죠? 손톱이 조금 보이고. 그 다음에 옆에 이제 나머지 손가락은 갖다 대고, 이렇게. 자, 이렇게 연필로 그려가지고, 펜으로 그려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뭔가 설명할 때 사용한 도구는 펜이죠? 그런데 이 펜으로 뭘 그렸냐 하면 그림과 글을 썼던 거죠. 이 그림과 글이라는 매체를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벚꽃을 봤던 아주 좋은 경험, 없어지죠? 경험들을 여러분들하고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각적으로 자신의 경험, 생각을 나눈다 해서 비주얼 싱킹이라고 그래요. 싱킹.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제 배울 내용이 바로 이 비주얼 싱킹이에요. 제가 보통 크게 이제 두 가지 이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어디 이제 뭐 스토리 심사 같은 거 해요. 이제 가면 콘텐츠 스토리 심사를 하면 그 동화책 같은 걸 심사를 할 때 어떤 분이 참석을 하셔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 그림을 다른 전문 작가가 그리면 훨씬 더 예쁘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동화라는 건 그림으로 스토리텔링을 하는 거거든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림으로 스토리텔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이제 그림으로 예쁘게 꾸미는 걸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는 거는 그림으로 생각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주얼 싱킹이라는 것은 머릿속에 조금 전에 이렇게 봤던 기억들, 이런 경험들을 머릿속에 있는 다양한 경험 또는 거기서 좀 구체적인 건 정보가 되겠죠. 그리고 또는 느낌이나 상상, 생각, 감상이라고 해야겠죠. 앞에 있는 거하고 달리 감상 등을 시각적인 방법으로, 시각적으로 나타내는데, 전달하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하는데 생생하게 전달하는 거예요. 생생하게. 비주얼 싱킹의 장점은 이를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흔히 비주얼 싱킹 하면 이미지적인 정보만 전달할 수 있다 그러는데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제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오감을 다 전달할 수가 있어요. 오감이라는 것은 5가지 감각이죠. 제가 조금 전에 벚꽃을 봤을 때 경험, 오감이 다 나왔죠.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오감이에요. 이런 것들을 다 시각적인 방법으로 표현해서 자신의 생각을 나타내는 것을 바로 비주얼 싱킹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비주얼 싱킹 이런 거라는 걸 알고 잘 배워놓으면 뭔가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흥미가 이제 들었어요. 이제 어떻게 이제 배웠는지, 설명을 해야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다 오늘 그 때문에 오셨으니까, 제가 지금 뭘 그리고 있나, 이거. 단추. 그래서 비주얼 싱킹의 첫 단추를 잘 끼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오늘 유일하게 웃기는 부분이에요, 이게. 자, 첫 단추. 자, 먼저 비주얼 싱킹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게 뭐예요, 이거? 종이가 있어야 돼, 종이. 그리고 또, 자, 요건 뭐예요? 펜이 있어야 돼, 펜. 펜은 어떤 거라도 상관없는데 가능하면 좀 색이 여러 가지 있는 것들이 좀 좋아요. 펜. 비주얼 싱킹을 하려면 이 종이와 펜만 있으면 돼요.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 비주얼 싱킹으로 할 수 있는 표현 방법은 뭐 이렇게 지금은 화살표가 3개밖에 없는데 엄청 많아요. 무수히 많은 거예요. 방법이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아는 마인드맵이라든지 도표 이런 것들만 있는 게 아니라 비주얼 싱킹이라는 방법들은 되게 많아요. 근데 오늘 그걸 다 배울 수는 없고 여러분들하고 대표적인 요건 뭔가요? 요거 졸라맨이죠. 만화 캐릭터의 만화. 그리고 또 하나 마인드맵. 이 2가지를 빠르게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인드맵은 이렇게 중심에 이미지가 크게 있고 가지가 이렇게 뻗어나가는 형태로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마인드맵과 만화를 이제 배우려면 또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자세하게 하나씩 풀어가도록 해볼게요. 먼저 마인드맵, 만화 이런 이론도 많고 뭔가 비법처럼 책들도 많아요. 근데 이제 관심 가지다가 실제로 연습해 갖고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거든요. 막 이렇게 이론적으로 알고 있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가지를 배우기 위해서는 실천을 해야 돼요. 생각을 그린다라는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실천. 이 실천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실천을 하지 않고 이론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그 첫 단추, 실천을 하는 첫 단추를 같이 해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생긴 말풍선이 나오면 따라 그리라는 거예요. 따라 그리라는 선을 원래는 존댓말을 썼었는데 그려라 이렇게 그려라. 강압적으로. 제가 이제 선을 그릴 테니까 이제 연필을 드세요. 지금부터 이제 따라 하시는 거예요.
너무 크게 그리시지는 마시고 지금 여기 보니까 이렇게 제가 확대를 해서 그렇지 사실은 조그만하게 그리는 거거든요. 자, 선을 그리는데 직선을 그릴 거예요. 똑같이 이렇게 직선을 이렇게 그려보세요. 아무 때나 그리셔도 돼요. 너무 크게 그리시지 마세요. 저는 이 무한 캠퍼스지만 여러분들은 종이니까 그냥 군데군데 공간을 잘 해가지고 그리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곡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곡선. 이거 다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꺾은 선도 한번 그려볼게요. 꺾은 선. 다 되죠? 혹시 안 된다, 나는. 갑자기 음소거가 되는 것처럼 선 끝에서 뭔가 없어져 버렸다. 그러시는 분들 없죠? 손을 움직이면 선은 그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비주얼 싱킹을 할 수 있는 도구는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단계를 한번 가볼게요. 그 다음 단계는 요거는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해주고 도형을 그려보겠어요. 도형을 그려라. 도형을 그려라. 자, 도형. 동그라미부터 한번 해볼까요? 동그라미. 자, 해보세요. 동그라미 못 그리시는 분들 봤어요, 제가. 그 다음에 세모. 그 다음에 네모. 그 다음에 뭐 육각형. 이것까지 해볼게요. 자, 이렇게. 요건 누구나 다 그릴 수 있죠? 누구나 다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 이 도형도 잘 못 그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남자분, 그림 그리기 싫어하는 남자분들이 있어요. 강의 다니다 보면 도형을 그려라 하면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도형을 못 그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뭔가 그림을 그리라 하면 걱정부터 하시는 거예요. 걱정. 걱정. 뭘 걱정하는지 물어보니까 못 그린대요. 그리고 부끄럽대요. 그림 그리는 게 부끄럽대요. 그리고 못 그리는 게 탄로날까봐 좀 그렇대요. 아주 간단한 것들인데 혹시 지금 그러시나요? 딱 사각형 그렸는데 남이 내가 그린 사각형 볼까봐 막 부끄럽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남들은 반듯하게 그리는 것 같은데 나는 반듯하게 안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사각형을 그리는데 사각형이 잘 안 그려진대요. 그래서 사각형을 나와서 한번 그려보시라 했더니 사각형을 이렇게 그리시더라고요. 이렇게. 자꾸 그려보라 해도 이런 형태로 그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처방을 내렸어요. 이거 약이잖아요. 처방. 약. 어떤 처방을 내렸냐? 처방 써볼게요. 처방. 1단계 뭐라고 했겠어요? 좀 천천히 하시라. 천천히 하시라. 그랬더니 아 그렇군요 하면서 이제 천천히 하셨어요. 천천히 그린 거예요. 이거. 자, 이렇게 천천히 하는데 사각형 하나 그리면서 5만 대를 다 보시는 거예요. 주위가 산만하게 그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2단계를 했어요. 2단계는 뭐냐? 좀 정성을 들여서 정성껏 그려라. 이렇게 그려라. 정성껏. 그랬더니 이분이 어떻게 그리셨냐 하면 아 그렇군요. 손끝을 보면서 이렇게 조금 떨림은 있지만 반듯한 사각형을 그리셨어요. 모든 그림은 글자하고 달리 많이 그려본 사람이 없어요. 대부분 처음 그리거나 몇 번 안 그려본 거예요. 그래서 손끝을 자세히 보면서 천천히 정성껏 그려야지 정확한 모양을 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나는 그림을 못 그린다 하는 오해가 어디서 나왔냐면 내가 글씨처럼 그림을 빨리 쓰려고 해서 그런 거예요. 이 사각형을 3시간 동안 그려보세요. 그러면 진짜 반듯한 사각형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자세요, 자세. 오늘 그림을 배웠으니까 이 자세를 꼭 마음속에 담아두세요. 그러면 그림이 그때부터 그려지기 시작해요. 자,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 모양 하나하나를 생각해서 그리는 거는 되게 귀찮고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기호라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 기호는 몇 가지 배워놓으면 비주얼 싱킹 할 때 아주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기호를 그리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기호를 그려라. 기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기호가 뭐겠어요? 화살표예요. 화살표. 화살표 딱 요 모양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요 모양. 화살표. 요거는 그릴 수 있죠? 예.
그 다음에는 이 화살표의 모양은 똑같은데 크기를 조그만하게 만들어 보세요. 모양은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조금 변화를 줘서 모양과 크기는 똑같은데 방향을 좀 다르게 보세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모양을 좀 다르게 보세요. 이렇게 앞에 모양 이렇게 쭉 길게 이렇게 해보시는 거예요. 다 되죠? 그렇죠? 이게 그림이라는 것은 일단 위치가 있어, 위치. 보이니까 위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크기가 있어요, 크기. 그 다음에 방향. 그 다음에 모양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아는 개념, 뜻 이런 것들은 사전에 뭐는 뭐다 이렇게 적혀 있고 이게 어디 있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림은 현실에 있는 거기 때문에 위치와 크기, 방향, 모양 손에 잡히는 거예요. 직관적인 거예요. 그래서 훨씬 우리가 재미있게 느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 그림이라는 것은 이렇게 재밌는데 이거보다 더 재밌는 게 또 있어요. 자, 아까처럼 화살표로 이렇게 그려보세요. 이렇게 그리는데 이번에 요 위에를 요만큼 남겨놨다가 이렇게 여기에다가 동그라미를 이렇게 해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점을 찍어보세요. 그러면 갑자기 얘가 안녕하고 인사를 해요. 모든 그림에다가 눈만 붙이면 얘가 캐릭터가 되는 거예요. 캐릭터가. 이 캐릭터가 되면 우리하고 얘기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네들끼리 막 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처럼 화살표를 그리는데 반대쪽으로 이렇게 그려보세요. 똑같이 눈을 찍고 속눈썹을 이렇게 그려보세요. 그러면 모든 캐릭터 눈에다가 속눈썹을 붙이면 여자 캐릭터를 만들 수가 있어요. 물론 뭐 다른 방법도 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이렇게 캐릭터들이 생긴다라는 것은 자기하고 대화도 나눌 수 있고 뭔가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간단하게 이렇게 눈만 붙여놓으면 훨씬 더 재미있는 비주얼 싱킹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비주얼 싱킹을 하는데 그림을 이용해가지고 생생하게 전달하는데 단순한 시각적 정보뿐만 아니라 오감을 다 전달할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오감을 어떻게 전달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안내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도 다 아는 방법이에요. 만화로 표현하면 돼요. 만화로. 그래서 만화로 오감 표현하기. 우리 만화책 읽으면 그 만화책 속에서 막 대사도 들리고 행동도 보이고 다 하잖아요. 그거예요. 자, 만화로 오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간단한 장면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캐릭터 그리는 걸 좀 배우실 거지만 지금은 간단한 졸라맨을 한번 그려볼게요. 동그라미, 그 다음에 눈썹, 동그라미 2개, 앞으로 뛰어갈 거니까 앞으로 쳐다보게 하고 그 다음에 입, 그 다음에 몸을 한번 그려볼게요. 몸은 선, 그 다음에 팔은 이렇게 동작을 생각하면서 대강 이렇게 모양을 주세요. 자, 이렇게 쉽죠? 자, 이렇게 그리고 나니까 뭔가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졸라맨 같은데 뭔가가 좀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더 해볼게요. 이렇게. 자, 어때요? 막 움직이는 것 같죠? 이때부터 훨씬 더 움직이는 것 같아요. 팔다리가. 근데 여기 뒤에다가 이걸 한번 더 해보세요. 이거. 이제는 속도감까지 느껴지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걸 한번 적어보세요. 쿵쿵쿵. 어때요? 소리까지 들려요. 쿵쿵쿵 하는 소리. 자, 그 다음에 얘가 막 뛰어가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손으로 탁 가리키면서 뭐라고 했겠어요? 잡아라 했어요. 잡아라. 잡아라 이렇게 하겠죠. 도둑이었던 거죠. 그랬더니 주위에 그냥 멍하게 있던 사람들이 아차 하면서 막 저 사람을 쳐다봤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이 막 집중돼 보이겠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선을 이렇게 이 사람 집중해서 이렇게 주변에다가 선을 이렇게 뻗어나가는 선을 그려주세요. 그럼 확 집중돼 보이죠. 요걸 바로 집중선이라고 그래요. 자, 연출도 할 수 있죠. 집중선. 아까 소리 나는 거, 이거 안 했구나. 휙휙, 팔다리 흔들 때 휙휙 소리 나는 거. 소리가 아니죠. 이건 동작. 이런 동작을 표현한 게 바로 의태어예요. 의태어. 그 다음에 여기 쿵쿵쿵 하는 소리. 이게 바로 의성어예요. 소리를 흉내내서 적었죠.
그 다음에 요거 속도 나게 하는 게 바람선. 그 다음에 요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주는 게 동작선이에요. 동작선. 자, 이렇게 만화에 나오는 여러 가지 기호들을 만화적인 기법을 이용하면 오감을 충분히 다 표현할 수 있고, 여러분들은 어릴 때부터 만화를 엄청 많이 봤기 때문에 뭐 배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활용하시면 돼요. 얼마나 좋아요. 오감을 펜과 요거 뭐죠? 종이만 있으면 다 표현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오감을 표현하는 그림을 이용해서 뭔가 좀 더 구체적인 것들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는데 이 그림이라는 것은 그려놓으면 조금 정확하거나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자, 그럼 여기 와서 이제 그림과 그림과 낱말의 차이를 한번 생각을 해볼 때가 왔어요. 자, 그림을 이 펜이라는 것이 있어요. 펜이죠. 아이고, 요즘에는 하도 컴퓨터로 해서 펜 쓸 일이 없어갖고 모처럼 잉크를 사러 갔더니 잉크가 엄청 비싸졌대요. 그래가지고 잉크를 샀어요. 사가지고 왔더니 또 사무실에 있더라고요. 안 쓴 잉크가 엄청 많이. 이제 이 그림을 이 펜으로 그렸어요. 이게 이렇게 그렸는데 뭘 그렸냐면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렸어요. 동그라미를 이렇게 팔다리를 그려볼게요. 이렇게 예쁜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렸어요.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으면 아까 그림은 모양도 있고 크기가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펜으로 옆으로 가. 옆으로. 또는 크게 돼.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주무를 수가 있어요. 물론 새로 그려야 되지만 생각하는 걸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대로 한다라는 것은 바로 재밌다라는 거예요. 재밌네. 그림을 그리면 재밌어요. 자, 그런데 여기 뭔가 뜻을 가리키고 있어요. 뭘 가리키고 있냐면 일단 보이지는 않죠. 뜻은 사전에 보니까 동그라미 이렇게 적어놨어요. 동그라미. 그리고 뜻을 찾아보니까 뭐 동그랗게 생긴 모양 이렇게 해놨어요. 자, 사전에 동그라미라는 뜻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건 이제 개념이라고 그러죠. 그게 끝이에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개념은 사전에서 뜯어내가지고 옆으로 가 앞으로 가 이게 안 돼요. 그래서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대신 글자는 굉장히 정확해요. 왜냐하면 누가 이렇게 옮겨놓거나 키워놓거나 하지 않고 그 상태로 개념이 그대로 있기 때문인 거죠. 모두가 약속한 그 개념이. 그래서 이 그림과 개념은 서로 다르지만 서로 장점이 있어요. 그림은 재밌고 글은 구체적이고 그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정확하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함께 장점을 이용하는 방법이 없을까 이제 생각을 해보겠죠. 우리 사람들은 끊임없이 좋은 것들을 찾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오감을 자극하면서 그림처럼 오감을 자극하면서 구체적인 정보를 담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담을 수는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교육기획자니까 다 이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재밌으면서 공부도 되는 거. 그걸 찾는 거잖아요. 저도 이제 예전에 이제 출판을 처음 시작할 때 학습 만화를 만들 때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그 고민을 해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해낸 게 이제 이 마인드맵이라는 게 있어요. 마인드맵. 그래서 마인드맵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좀 알아볼 거예요. 그다음 요거하고 비슷한 게 이제 교과서에는 생각그물. 이 생각그물은 마인드맵이 상표가 등록이 돼 있으니까 교과서에 못 쓰니까 생각그물.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출판할 때는 요상한 노트. 요상한 노트는 요약하고 상상하고 한 장으로 정리한다 해서 요상한 노트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지금 배워볼 거는 이제 자기소개 마인드맵을 그리면서 마인드맵의 이론을 속성 과정으로 한번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자기소개 마인드맵을 그릴 거니까 새 종이를 하나 이렇게 펼치세요. 하나만 정확하게 그려보면 마인드맵 그리는 방법을 얼추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먼저 자기소개 마인드맵이니까 여기다가 자기소개서라고 적어볼게요.
종이를 저도 준비를 하겠죠. 종이. 자, 종이를 저도 준비를 했어요. 먼저 마인드맵은 중간에다가 제목과 그 다음에 그 제목을 연상할 수 있는 그림을 크게 적으면 돼요. 그래서 우선 제목을 자기소개서 이렇게 적어주세요. 자기소개서 이렇게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 가운데다가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자기소개서니까 자신을 그리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캐릭터 그리는 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릴 텐데 제가 그리는 모양에다가 약간의 변형을 주면 자기 모습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제 저는 일반적인 사람의 모양을 그려볼게요. 보통 얼굴은 이렇게 동그라미잖아요. 동그라미를 그리는 거예요. 근데 나는 얼굴이 좀 세모다. 그럼 세모로 그리시면 돼요. 만화는 왜곡과 과장이 미덕이죠. 그래서 더 왜곡해서 그리면 더 재밌겠죠. 자, 이렇게 눈을 그리세요. 눈. 그 다음에 코를 그리면 되겠죠. 코도 단순화시켜서 이렇게 그려주세요. 입도 이렇게 그려주세요. 눈썹도 위에 있어야겠네요. 눈썹. 근데 귀까지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그리면서 나는 코가 좀 크다 하면 코를 크게 그리면 되는 거예요. 눈이 좀 작게 그리시면 돼요. 자기 특징을 해가지고 그리시면 돼요. 자, 이제 얼굴에서 제일 그리기 힘든 이제 머리카락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 머리카락은 한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두 가지네요. 덩어리로 돼 있다. 머리카락이 가지수가 엄청 가닥이 많잖아요. 그걸 다 그릴 수는 없잖아요. 덩어리로 돼 있다. 그리고 중력의 영향을 받는다. 만약에 이 사람이 머리카락이 한 가닥만 있고 우주에 산다 그러면 이렇게 돼 있을 거잖아요. 머리카락이. 근데 이 사람이 지구로 내려오니까 머리카락이 이렇게 밑으로 처지는 거예요. 근데 머리카락이 덩어리로 돼 있으니까 덩어리로 이렇게 가는데 가르마가 이제 생기는 거죠. 이쪽으로 가는 머리카락은 이렇게 가서 저쪽 귀 뒤로 갈 거고 이쪽 머리카락은 이렇게 풍성하게 왔다가 이쪽으로 갈 거예요.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자, 이제 앞머리가 없잖아요. 앞머리는 그 사람이 누군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만화는 사람이 다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앞머리로 그 사람의 그 정체성을 나타내요. 그래서 드래곤볼 같은 거 보면 이렇게 3개, 이렇게 2개, 밑으로 이렇게 3개, 이렇게 하면 손오공이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품을 맡든 샤워를 하든 이 앞머리가 흐트러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앞머리를 그려볼게요. 이렇게 앞머리를 3가닥을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앞머리가 3가닥이 아니다. 깻잎 머리다 하면 그렇게 그리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약간 머리카락 있는 느낌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개성이 있어야지 이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삐침머리 하나를 이렇게 해놓을게요. 삐침머리로. 개성 이렇게 줬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 그리는 틀에다가 조금씩 변화를 주면 자신의 얼굴을 그릴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몸은 사각형. 그 다음에 팔, 다리는 이렇게 길쭉길쭉한 사각형인데 동작을 생각해서 휘어주면 돼요.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그 다음에 다리는 조금 굵직한 사각형이 되겠죠. 이렇게. 치마를 입었으면 치마를 그리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어려운 거 손을 그려야 되잖아요. 발부터 먼저 해볼게요. 발은 이렇게 밥뚜껑 엎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자, 손을 그려야 되잖아요. 손은 엄지손가락만 이쪽으로 하고 나머지 4개를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안에 자꾸 접으니까 주름이 이렇게 있겠죠. 주먹 찐 거는 그냥 주먹 이렇게 동그랗게 해주시면 돼요. 되게 쉽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에 이제 채워넣으면 돼요.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모양으로 이렇게 약간 겉선보다는 얇은 선으로 채워넣으면은 안에 무늬를 그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청바지니까 청바지, 재단선. 이런 것들은 재밌잖아요. 사람들은 채워넣는 걸 좋아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운동하니까 이렇게. 자, 이렇게 자기소개서에 들어갈 자기 얼굴을 이제 다 마무리했어요. 이렇게 마인드맵의 중심 이미지를 그리시면 돼요. 지금 좀 중심 이미지가 큰 편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이 중심 이미지, 중심 제목을 설명할 내용들 중에 중요한 핵심어들만 추려가지고 2가지, 굵은 가지에다가 써주면 돼요. 그래서 먼저 나를 소개하기 위해서 이름과 나이를 이제 소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름,
그 다음에 나이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내 장점과 단점을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가지는 장점, 그 다음에 단점 이렇게 해볼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지는 내 친구들 그리고 내가 존경하는 분 이런 걸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 그 다음에 뭐 멘토, 요즘 스승이라고 안 하고 멘토 이러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내가 좋아하는 것. 자, 좋아하는 것. 가지 위에 글자를 쓸 때는 문장보다는 그냥 짧은 낱말, 핵심어만 이렇게 써줘도 나중에 생각이 나요. 그 다음에 낱말 대신에 이렇게 간단한 기호나 그림을 써줘도 좋아요. 그 다음에 싫어하는 것. 이게 가지를 그릴 때 이렇게 가지의 모양을 감정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꽈주거나 해도 재밌죠? 싫어하는 것. 싫어하니까 표정이 싫은 표정 한번 해볼게요. 하는 것.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내 목표. 이렇게. 목표니까 산에 깃발 하나 꽂아 놓을까요? 이렇게. 자, 이제 이렇게 해놓으니까 항목이 딱 있으니까 내 소개할 내용들이 막 생각이 나기 시작하잖아요. 예전에 보면 자소서 적을 때 제가 이제 콘텐츠업에 있으니까 뭔가 재미나게 꾸밀 수 있는 줄 알고 후배들이 맨날 이렇게 내 인생에 뭐 스토리가 없다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매번 똑같이 저거 앞에 나는 어디서 태어나서 재미가 없잖아요. 이 플롯이 없어요. 도치법이라는 것도 써보고 앞에다가 조금 뜬금없는 이런 말들도 써보고 그러다가 이 뭐야 하다가 뒤에다가 뭔가 반전의 묘미도 주고 이렇게 하면 재밌는데 그런 걸 못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짜임을 알면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아, 내 이름과 나이는 별 볼 거 없으니까 멘토를 먼저 넣자 뭐 이런 걸 할 수가 있겠죠. 위치만 바꿔줘도 돼요. 설명할 때. 자, 이름은 홍길동.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써주세요. 홍길동. 뭐 나이는 여러분들이 한 25세쯤 될 것 같아요. 그쵸? 35세인가요? 자, 그 다음에 장점, 단점 한번 해볼게요. 자, 장점은 되게 창의적이에요. 그래서 창의적인 생각을 잘하는 게 장점이에요. 그런데 이제 단점이 마무리가 좀 약해요. 마무리.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여기 이제 가상의 홍길동이라는 인물이 마무리가 좀 약하대요. 그 다음에 이제 친구와 멘토를 볼게요. 친구는 여기 이제 친구. 이렇게 그려놓고 친구다 생각하는 순간 이 녀석이 친구처럼 보여요. 친구 아무개 이렇게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 직업이 뭐 편집을 한다. 편집 디자이너다. 그 다음에 멘토는 뭐 저희 대학교 때 은사님 얼굴이 이렇게 길어요. 그분이 내가 뭐 이렇게 실제로 제가 이제 법학을 이제 석사까지 했는데 만화를 해보겠습니다 하고 심각하게 이제 조교 생활을 하면서 이제 뭐 이렇게 공부를 계속 할 줄 알았더니 갑자기 어느 날 만화를 하고 뭐 이런 거 해보겠습니다 했더니 교수님이 이렇게 이제 한참 이렇게 쳐다보더니 이제 보통 연구실에 사람 구하기 힘들잖아요. 다 도망가니까. 이제 좀 심각한 표정을 짓다가 마침내 하신 말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이렇게 했어요. 해봐.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멘토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이제 좋아하는 걸 볼게요. 좋아하는 건 게임을 좋아해요. 게임을 좋아하고, 또 게임을 할 수 있는, 어디서든 들고 다니면서 게임을 할 수 있는, 이거 뭐죠? 노트북을 좋아해요. 그 다음에 싫어하는 거는 이제 힘쓰기, 운동을 싫어해요, 운동. 아령 이런 거 해놓을게요. 운동을 상징하는 이렇게 운동. 그 다음에 만인이 다 싫어하는 이거 뭐예요? 바퀴벌레 싫어요. 바퀴벌레. 저도 대학교 처음 올라가서 자취할 때 집에 이제 바퀴벌레가 들어와가지고 너무 무서워서 그때 이제 집 바로 밖에 나가면 이제 담벼락이 있었는데 들어가지도 못하고 문 열어놓고 이제 불 꺼놓고 나오라고. 담벼락 바깥에서 이렇게 이제 바퀴벌레 나오는가 쳐다보고 있다가 경찰한테 걸려가지고 뭐 하고 있느냐고 막 그러길래 집인데 바퀴벌레가 있어가지고 못 들어가고 있다 하면서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진짜다 하면서 가보자 이렇게 한 거예요. 들어가서 경찰이 바퀴벌레를 잡아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 바퀴벌레를 싫어요. 이거 싫어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 바퀴벌레보다 더 무서운 게 있더라고요. 사마귀.
가끔씩 가을이나 뭐 이렇게 여름 되면 사무실에 사마귀가 막 날라 들어오는데 그 사마귀가 되게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목표를 나눠볼게요. 단기, 장기 이렇게 나눠서 뭐 단기는 창고 청소, 장기는 뭐 자동차 디자이너 뭐 이렇게 적어볼게요. 디자이너 이렇게 적었어요. 자,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자기가 설명하려는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다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마인드맵을 할 때 몇 가지 지켜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 가지는 제일 중요한 항목을 쓰는 거예요. 소제목이죠. 서로 내용이 겹치지 않는 것일수록 좋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지는 앞에 있는 첫 번째 가지를 상세히 설명하는 내용이 오면 되는 거예요. 상세히 설명하는 내용이거나 또는 예를 드는 경우에는 앞에 있는 내용에 포함되는 범주화된 내용을 쓰면 되는 거죠. 그리고 형태적으로 봤을 때는 글자가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점점 작아지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글자를 가지 위에다가 다 올려야 되니까 글자를 많이 쓰면 안 돼요. 핵심어만 짤막짤막하게 써주면 돼요. 나의 이름과 나이는 이겁니다. 이렇게 안 쓰고 이름, 나이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마인드맵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글자 대신에 군데군데 이미지를 이용해주면 오감이 다 표현되고 좋겠죠. 그래서 바로 이게 마인드맵이에요. 자, 이제 마인드맵 그리는 방법을 배웠어요. 근데 마인드맵을 우리가 이제 배워놓으면 우리 이제 각종 교육 업체에서 이런 이제 홍보를 해요. 이 마인드맵이라는 걸 마치 이제 학습 비법처럼 해가지고 뭔가 지식이나 정보가 머릿속에 지도처럼 한 장의 이미지로 저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마인드맵이.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인드맵으로 교재를 만든 지가 한 10년이 넘었는데 절대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한 장으로 안 돼요. 그 기퉁이에 조금도 한 장씩으로 안 보여요. 그런데 가끔씩 방송 같은 데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조금 얼굴을 길게 한번 그려볼게요. 안경도 좀 끼고. 외국분이세요. 이렇게. 외국분이니까 머리가 좀 보드랍겠죠. 자, 코도 얼굴이 기니까. 자, 이분인데, 이분이 뭘 하냐면, 눈으로 이렇게 보면 찰칵찰칵 사진을 찍는데요, 눈으로. 찰칵. 그러니까 눈이 엄청 비범해 보이겠죠. 그리고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나중에 이제 돌아와서 그대로 그린대요. 그려요. 그려. 근데 저는 왜 그리냐 하면 저는 많이 그려서 그리는 거지. 여러분들이 이걸 여러 번 해갖고 연습해가지고 그리면 누구나 다 그릴 수 있어요. 이게 뭐 대단한 기술은 아니고. 자, 그런데 이걸 그린대요. 실제로 사진 기억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있어요. 있는데 아주 극소수예요. 게다가 그분들마저도 서번트 신드롬 환자라고 해서 일상생활이 좀 힘든 경우도 있고 해서 아무튼 본 것을 그린다. 안 보고 사진처럼 기억해서 그린다. 요거는 평범한 일은 아닌 거예요. 평범하지 않은 건 우리가 포기해야 돼요. 이걸 따라 하다가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사진 기억 능력은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진 기억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보지 않다라는 것은 아까 제가 벚꽃을 그리는 것처럼 머릿속에 기억하는 것을 심지어 그게 복잡한 경우 기억해서 그릴 수 있을까? 그릴까?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보지 않고 복잡한 것을 기억해서 그릴 수 있다면 우리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누구나 아까 초기에 보여드렸던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처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을 제가 경험에 의해서 이제 조금씩 깨우친 걸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지 않고 복잡한 것을 그리는 방법이에요. 즉, 좀 포괄적으로 해서 생각을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자. 요거는 그리자예요. 여러분 안 그리셔도 돼요. 이거 좀 어려워요. 제가 생각을 그리는데 단순한 걸 그리면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는 게 없으니까 조금 복잡한 걸 한번 그려볼게요. 자동차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동차.
자동차를 그리는데 제가 한 요 자동차를 한 5분 정도 그릴 텐데 여러분들이 자동차 그리는 모습을 잘 관찰해 보고 나중에 이 생각을 어떻게 그렸나요? 하고 물어보면 나름대로 이런 방법으로 그린 것 같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오지랖 참견 많은 사람들이 마술쇼 같은 데 가보면 이렇게 했지 하는 것처럼 그 방법을 나름대로 생각해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자, 자동차를 그리는데 이 자동차가 좀 생각보다 복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자동차 천정부터 그려볼 거예요. 자동차 천정은 사각형이에요. 사각형인데 약간 비껴서 보기 때문에 이렇게 평행사변형처럼 보여요. 자, 자동차 천정을 그리고 났더니 앞유리가 생각이 나서 앞유리를 이렇게 그려볼게요. 앞유리는 이렇게 약간 비스듬히, 사각형인데 비스듬히 있어요. 그 다음에 옆유리는 이렇게 사다리꼴 모양이에요. 근데 옆유리는 이렇게 세 등분 정도로 이렇게 큰 차 아니면 세 등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자, 이제 뭔가 얼추 자동차 같죠? 자, 그럼 이 자동차를 그리고 나니까, 유리를 그리고 나니까 이제 유리창 안에 있는 것들이 생각이 났어요. 요거는 조종석. 여기 이쯤에 핸들이 있겠죠? 핸들이 이렇게 도넛 모양으로 동그랗게 이렇게 있어요. 요게 핸들이에요, 핸들. 자, 이 핸들을 누가 잡고 있겠어요? 누가 잡고 있었겠어요? 운전을 하는 당연히 운전사가 잡고 있겠죠. 운전사 팔, 손이죠. 그 다음에 한쪽 손도 또 있어야겠죠. 운전사 손 이렇게 잡고 있어요. 운전사 손 같죠? 자, 그 다음에 운전사 손에서 팔이 이렇게 있어야겠죠. 레이맨도 아니고, 레이맨 아시나? 레이맨. 팔 없고 손만 있는 캐릭터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사람이니까 팔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어깨까지 그리고 나니까 이제 얼굴이 생각이 났어요. 얼굴은 동그랗죠. 코, 눈은 지금 안 보일 것 같네요. 코, 입, 그 다음 귀, 그 다음에 귀 옆에 있는 귀 옆에 머리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약간 볼 이런 거 생각나고. 그 다음에 머리를 그리고 나니까 이제 뭐 와이셔츠를 입고 있다고 치면 뭐 이렇게 이거 뭐죠? 이거 넥타이. 그 다음에 여기 뭐 주머니, 핸드폰, 이어폰, 한도 끝도 없이 막 생각이 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쪽 팔은 거의 가려서 많이 안 보이겠죠? 자, 이렇게 운전사를 이렇게 그려봤어요. 자, 운전사를 그리고 났더니 운전사가 어디에 앉아 있냐면 의자에 앉아 있어요. 목바지, 그 다음에 등바지. 자, 이렇게 그렸어요. 자, 운전사를 그리고 났더니 이제 옆좌석도 생각이 났어요. 옆좌석 가기 전에 뭔가 이렇게 수납 공간 있죠? 수납 공간. 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레버 같은 거 있잖아요. 레버. 버튼도 있고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옆좌석이겠죠? 옆좌석에는 이거 뭐예요, 이거? 옆좌석 이분은 이제 강아지를 벚꽃놀이 가는데 애인이 없어서 강아지를 데리고 갔어요. 이렇게 강아지를 요즘은 가다 보면 강아지가 내고 막 오른쪽으로 가세요 막 이러더라고요. 보니까 자동차 운전하다 보면 강아지를 그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시간상 이제 옆에 있는 거는 제가 그릴 시간이 없어가지고 창문을 이렇게 닫아버릴게요. 이렇게 창문을 닫으면 이렇게 그릴 시간을 아낄 수 있겠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안쪽을 다 그리고 났더니 이제 바깥으로 다시 나와 볼게요. 다시 이제 본네트가 사각형으로 똑같이 휘어진 평행사변형으로 있어요. 자, 본네트 위에 모양을 조금 내볼게요. 자동차 같이 보이. 여기 본네트에 보면 빗물바지라고 이렇게 홈도 있고 또 여기 보면 뭐죠 이거 뭐죠? 비 올 때 이렇게 쓸어내는 거 와이퍼 이런 것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본네트를 그리고 나니까 이제 앞부분 범퍼 쪽 부분이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여기 이제 휘발유로 움직이는 차들은 그 공기를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흡기구라는 게 있어요. 흡기구를 일단 이렇게 그려볼게요. 흡기구. 그 다음 흡기구 옆으로는 밤에 불 켜는 뭐죠? 전조등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으로는 방향지시등이 있겠죠? 방향지시등. 그 다음에 차가 충돌을 딱 하게 되면 충돌을 막아주는 이 앞으로 좀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범퍼가 있죠? 범퍼 중간에는 그 차 이름인 번호판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옆으로 한번 가볼게요. 거의 다 왔어요. 자, 옆에는 이렇게 크게 파여져 있는 부분이 두 개가 있어요. 뭐냐 하면 여기는 이제 바퀴가 이제 오겠죠?
바퀴. 자, 바퀴는 동그래요. 동그란데 저 사무실 옆에 이제 타이어 가게가 있어서 바퀴를 맨날 관찰하는데 비주얼 싱킹을 하면 장점이 항상 뭔가 생긴 걸 자꾸 관찰하게 되는 좋은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홈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왔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요게 요렇게 휠이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이 바퀴가 막 돌면 이 홈에 모래 같은 게 끼잖아요. 그래서 이 모래가 묻지 말라고 흙바지가 이렇게 있죠. 자, 뒷부분 바퀴도 한번 빨리 그려볼게요. 휠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이렇게 홈이 있을 거고, 홈이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흙바지가 있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바퀴까지, 바퀴. 이렇게 홈, 이렇게 하고. 자, 이제 옆을 한번 볼게요. 옆에 이제 사람이 내려야 되니까 문이 있겠죠? 문이 있으면 손잡이가 있고, 뭐죠, 이거. 사이드 미러가 있을 거예요. 사이드 미러. 옆에 이렇게 가다가 누가 차 오는지 볼 수 있는 사이드 미러. 이렇게 있고.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뒤에, 이게 뒤에 트렁크 부분을 그려볼게요. 트렁크는 앞에 있는 본네트보다는 짧죠. 그래서 이렇게 짧게 해서 뒤에 브레이크 등이나 방향등 이렇게 했어요. 자, 뭐 이렇게 해서 이거 이제 택시예요. 택시 이것도 하나 그려볼게요. 서울이니까 서울 택시. 이렇게 다 했어요. 자, 이제 뭐 이렇게 해놓으면 또 군데군데 또 뭐 묘사를 할 수 있겠지만 여기까지 하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해볼게요. 자, 제가 자동차를 그렸는데 어떻게 그리던가요? 자유롭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차를 자세히 그릴 수 있었던 것 같다? 자유롭게. 이 기획자분들 아니신가요? 자유롭지가 그냥 자유롭게 말씀해 어떻게 그리던 것 같다. 생각의 흐름대로 그린 것 같다. 자, 제가 그 시간상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이 좀 없어서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그림을 그리라 하면 꼭 그리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나는 무엇을 그리고 싶다. 뭘 그리고 싶어 할까요? 그렇죠. 이건 또 잘 맞추시네요. 잘 그리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그림으로 나타내는 비주얼 싱킹은 잘 그릴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생각을 나타내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악필이라고 그 재밌는 소설 쓰는 사람이 나 악필이라서 이제 소설 안 쓸래 이렇게 안 하잖아요. 생각을 나타내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비주얼 싱킹을 위한 그림은 첫 번째는 나는 무엇을 그리겠다. 이것부터 먼저 생각해야 돼요. 나는 차를 그리겠다. 나는 컵을 그리겠다. 나는 뭐 동그라미를 그리겠다. 이게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근사한 무언가를 그리겠다. 이렇게 하면은 그림이 비주얼 싱킹이 아니고 예술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근데 이 무엇이 복잡한 경우에요. 이때는 쪼개어서 그려야 돼요. 쪼개면 대본이 간단해지잖아요. 자동차를 한 번에 그리는 거는 복잡하지만 이 자동차를 쪼개면은 천정은 그릴만 하잖아요. 천정은 다 그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천정 그려놓고 옆에 있는 또 딴 거 그리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자동차 천정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이게 복잡해요. 이때는 세 번째 방법이 있어요. 단순화시키면 돼요. 자, 아까 제가 여러분들 보고 한번 이거 그려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다 그릴 수 있죠. 요걸로 단순화시키면 되는 거예요. 복잡한 모양을 동그라미, 세모, 네모 이런 것들로 물론 길이를 좀 조절하고 해야겠죠. 이렇게 단순화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 자동차 천정을 사각형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단순화하면 더 그리기 쉽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단순화시킨 것들을 연상 결합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옆에 붙어 있고 여기는 크기가 얼마나 이렇게 붙어 있고 이렇게 연상 결합을 이어가다 보면은 전체가 완성이 되는 거죠. 간단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전체를 쪼갤 때부터
같이 생각하고 그린다면 훨씬 더 완성도 있는 그림이 그려지겠죠. 요것만 잘 연습을 하면 글을 쓰는 것처럼 누구나 그림을 다 그릴 수가 있어요. 시작을 안 해서 그렇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하고 이제 설명을 드릴 거는 이 그림으로 심지어 기억력도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를 해야 되나? 자, 그림으로 지금 이제 배울 내용은 그림으로 기억하기예요. 마지막이에요. 그림으로 기억하기. 요거는 제가 여러 번 이제 교재에도 적용해보고 했는데 이것만큼 좋은 기억법이 없더라고요. 이 마인드맵과 일종의 로먼룸 기억법 같은 이미지를 이용한 기억법을 같이 결합해서 활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 해볼게요. 그 계절별 별자리를 달달 외우고 있는 분들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계절별 별자리를 한번 그림으로 기억하는 걸 해볼게요. 물론 이 그림을 안 그리고 머릿속으로만 익숙해지면 해도 돼요. 자, 이 별이잖아요. 이건 뭐예요? 자리. 그래서 계절별 별자리예요. 계절별 별자리. 자, 중심 이미지가 제목이 연상되죠. 그 다음에 계절별 별자리가 많잖아요. 그래서 좀 쪼개려고 해요. 그래서 쪼개려고 계절별로 쪼개야겠죠. 봄, 그 다음에 여름, 그 다음에 가을, 그 다음에 겨울 이렇게 쪼개면 돼요. 그러면 4분의 1이 되잖아요. 훨씬 쉬워지잖아요. 자,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이제 봄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봄에는 일단 연상을, 이미지를 이용한 기억법이 있기 때문에 결합할 이미지를 먼저 떠올려야 돼요. 그래서 봄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아까 이제 벚꽃 했잖아요. 그래서 꽃이 떠올라요, 꽃. 봄하면 꽃이 떠오르잖아요. 꽃. 그러면 이제 기억할 것들을 이 꽃하고 결합시키면 돼요. 되게 단순해요, 방법은. 자, 이 꽃이 피었는데 이 꽃을 이렇게 이렇게 눈이 박혀 있고 털이 복실복실복실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뿔이 이렇게 휘어진 뿔이 있고 그 다음에 귀가 축 처져서 예쁜 뭔가. 이게 뭐예요? 양이에요, 양. 양이 이 꽃을 먹었어요. 근데 양이 누가 몰고 와요? 목동이 몰고 오잖아요. 그래서 목동자리. 이런 원리예요. 그 다음에 이 예쁜 꽃을 또 마을에 있는 예쁜 처녀가 와서 꽃반지를 꼈어요. 처녀자리. 이렇게. 이 스토리텔링을 하면 잊어먹지가 않죠. 그리고 특히 좀 자극적인 스토리텔링이 재밌어서 잊어먹지가 않아요. 좀 길쭉하게 그리고 난 다음에 좀 코를 크게 그리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이에다가 송곳니를 좀 그리고 수염을 이렇게 그리고 갈기를 이렇게 그려요. 이게 뭐예요? 사자. 사자가 미쳤는지 꽃을 굽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자자리. 인과관계는 없지만 이런 자극적인 이미지는 머릿속에 오래 남아있는 거죠. 자, 여름에는 태양이 엄청 세잖아요. 이렇게 엄청 센데 우리 전통 그 복장을 입고 누군가 검은고를 이렇게 켜고 있어요. 검은고 자리. 엄청 덥겠죠? 그런데 이 검은고가 나무잖아요. 나무 밑에 이렇게 그늘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늘. 이 그늘에 이렇게 꼬리가 이렇게 있는데 이 뭐예요, 이거? 이 뭐예요? 독이 있는 꼬리. 정갈 자리. 정갈이 더우니까 그 밑에서 음악 들을 생각은 전혀 없고 이제 햇빛을 피하고 있었어요. 근데 땡까 하고 이제 소리가 좋으니까 누군가 와서 이거 잘못 그렸다. 누군가 와서 음악을 이제 들었어요. 첫 번째 이제 온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이게 누구예요? 독수리 자리. 독수리. 그리고 두 번째 온 사람은 이 독수리 친구. 이 누구예요? 뭐 대충 이렇게 그려놓고 백조라고 하면 이때부터 백조로 보이죠. 백조 자리. 그래서 검은고 자리, 정갈 자리, 독수리 자리, 백조 자리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을이 되면 결실의 계절 해가지고 가을에는 사과가 엄청 맛있게 열려요. 열매가. 그래서 사과가 열리면 이걸 어디다가 저장을 해야 되는데 이 저장하는 곳을 아주 멋지게 생긴 물병에다가 저장을 했어요.
뭔가 그리스식 물병 멋지게 생겼죠. 그래서 물병 자리. 근데 이 물병에는 보통 물을 담아 놓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인데 멋있는 말이에요. 이게 모든 것들을 멋있게 그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실력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리면서 멋있는 말이야.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 이게 멋있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이 근데 멋있는 데다가 날개까지 막 있어요. 이렇게 멋있게 생겼는데 날개 있는 말이 뭐예요? 아이고, 페가수스. 페가수스 자리. 페가수스. 그 다음에 이 페가수스가 물 먹으러 왔다가 물이 없으니까 되게 실망하고 지네 별로 갔는데 이 별이 안드로메다예요. 안드로메다. 이게 논리적일 필요가 없고 스토리텔링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병에 과일을 다 빼먹고 비가 와서 이 물병 속에 물이 찼어요. 그랬더니 이 물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죠. 또 누구예요? 물고기. 물고기가 와서 여기는 이제 내 세상이다 하고 그 속에서 살았대요. 물고기 자리. 이렇게 해서 가을에 있는 별자리를 다 외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겨울에는 제일 대표적인 게 그 울라프, 눈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눈사람을 그려볼게요. 근데 눈사람이 한 개가 아니고 두 개였어요. 뭐예요? 쌍둥이 자리. 쌍둥이. 근데 이렇게 쌍둥이 눈사람을 만들어 놨는데 되게 심술궂은 길게 그려가지고 코 크게 그려서 뿔을 이렇게 그리면 이 뭐예요? 황소. 황소가 와가지고 꽉 무너뜨린 거예요. 눈사람을 심술궂게. 그래서 황소 자리. 그런데 이렇게 하얀 눈사람이 있다가 꽉 무너져가지고 그 바닥에 눈이 이렇게 소복하게 쌓여 있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근데 탁 눈을 치었는데 거기에 뭐가 탁 걸려갖고 봤더니 뭐가 이렇게 먹음직스러운 뭔가 나왔어요. 오리온 초코파이. 오리온 자리. 이게 그 스토리만 되면 되는 거예요. 오리온 자리예요. 근데 이 오리온 초코파이가 나와서 황소가 이게 웬 행전이야 하면서 이거 오리온 초코파이를 먹으려고 했는데 황소는 좀 느리잖아요. 힘은 센데. 그래서 갑자기 뭐가 이렇게 우다다닥 오더니 얘는 누구예요? 큰 개. 이거는 작게 그리면 돼요. 이건 작은 개. 그래서 큰 개 자리, 작은 개 자리. 큰 개와 작은 개가 와서 지네들이 먹어버렸어요. 자, 이렇게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구분해가지고 봄에는 꽃이 폈는데 그 꽃을 목동이 몰고 온 양이 먹었어요. 목동 자리. 그 다음에 처녀가 꼈어요. 처녀 자리. 그 다음에 사자가 갈기에 꼈어요. 사자 자리. 그 다음에 여름에는 햇빛이 뜨겁잖아. 뜨거운 햇빛에 그 한복 입고 검은고 자리. 그 다음에 그 검은고 밑에 정갈 자리. 그리고 그 검은고 음악을 좋아하는 독수리와 백조가 와서 들었죠. 그 다음에 가을에는 이제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장면이 다 생각나잖아요. 열매가 열려요. 그 열매를 담아놔야 되는데 물병 자리, 물병에 담아놨잖아요. 그 다음에 물병에는 물이 있는 줄 알고 페가수스가 왔죠. 페가수스 자리. 물이 없어가지고 실망해서 안드로메다로 돌아갔어요. 안드로메다 자리. 그래서 비어있는 물병에 비가 내려가지고 물이 차니까 물고기가 왔어요. 물고기 자리. 그 다음에 겨울에는 눈사람 있잖아요. 눈사람을 두 개를 만들었어요. 쌍둥이 자리. 그 쌍둥이 눈사람을 심술궂은 황소가 망가뜨렸어요. 황소 자리. 그런데 무너뜨린 눈사람 치워보니까 오리온 초코파이가 나온 거예요. 그 오리온 자리. 근데 그 오리온 초코파이를 황소보다 먼저 큰 개와 작은 개가 먹었어요. 큰 개, 작은 개 자리. 이렇게 해가지고 신기하게 스토리텔링만 조금 하니까 한국사 공부 이렇게 하면 일도 아니에요. 되게 쉽게 공부할 수 있어요. 신기하잖아요. 이걸 교육기획할 때 좀 잘해서 엮어주시면 정말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한 강의가 바로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노트를 한번 배워보자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녀 또는 가르치는 사람들이 레오나르도처럼 노트하고 또 그 인디아나 존스처럼 끈기가 있다면 못할 것들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그림으로 하는 강의는 여기까지 해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끝했어요. 한눈에 쫙 들어오시나요?